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테마별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테마별 문제와 실전 문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것입니다. 문제집이 출간이 되었죠. 그 문제집의 앞부분에 테마별 문제가 있고 뒷부분에 실전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별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최신의 문제들을 추려서 문제를 출제했고요. 또한 일부는 국가자격시험인 청소년 상담사 진로상담에 해당되는 그러한 문제들의 일부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전 문제에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의 문제는 없지만 다른 자격시험의 문제와 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공부했던 이론서에 해당되는 그러한 지문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테마별 문제와 실전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고 실전에서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합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직업상담학과 직업심리학 둘로 나누었습니다. 직업상담학에 해당되는 것이 전반부에 있고요. 직업심리학에 해당되는 것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테마별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전 문제는 이게 혼합되어 있는 문제죠. 최근에 기출 경향을 보면 상담학보다 심리학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두 문제 정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맞추어서 세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게 바로 실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직업상담학 테마 1에 해당되는 직업상담학의 1회 테마별 문제 20문제를 보는데 시간상 10문제씩 나누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보겠습니다. 직업상담의 초기 면담입니다. 직업상담의 초기 면담을 마친 후에 상담사가 면담을 정리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초기 면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상담은 초기, 중기, 종결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기는 가장 앞부분 1단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사전 자료를 토대로 내렸던 내담자에 대한 결론은 얼마나 정확했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 사전 자료가 무엇일까요? 이 사전 자료는 정보 수집한 내용이 되겠죠. 정보 수집은 초기 면담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보 수집한 사전 자료를 토대로 내담자에게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얼마나 정확했느냐. 이거는 초기 면담 한 다음에 상담자가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맞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가 있을 것이고요. 상담자의 기대가 있을 것인데 이 기대감을 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 초기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기대와 상담자의 기대가 얼마나 일치했는가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내담자에 대해서 어떤 점들을 추가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상담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사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요. 어떤 점들을 조금 더 정보를 수집해서 어세스먼트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내담자에게 적절한 직업을 추천했는가? 초기 면담에서는 직업을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 면담에서는 직업을 추천하기 어렵고 대개 중기 단계에서 상담의 중기 단계 끝부분에서 이제 이 직업을 추천을 하고 그것을 이제 내담자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답을 해결하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1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2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담을 전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업 상담사 윤리강령이란 게 있어요. 그 윤리강령을 잘 숙지해야 되죠. 여러분 이 문제에도 직업상담사 윤리강령을 넣어드렸는데 그 윤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맞고요. 2번은 산업 구조 변화, 직업 정보, 훈련 정보 등 변화하는 직업 세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직업 상담이니까요.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변화하는 직업 세계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고요. 각종 심리검사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지만 아시죠? 심리검사에 대해서 과잉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확정이나 확실보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심리검사에 대해서 과잉 의존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개인의 진로 혹은 직업 결정에 대한 상담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개인의 의사결정, 즉 내담자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마지막 부분에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진로, 직업 결정에 대한 상담으로 전개되는 거 좋고요. 자칫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훈련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담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한 훈련도 같이 할 수 있어요. 훈련도 가능하다. 훈련도 가능하다. 이렇게 오답노트 하면 돼요. 훈련도 가능함. 그러니까 의사결정, 직업에 대한 결정을 하는 상담으로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내담자라면 그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훈련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어려운 문제는 체킹을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체킹하시고요. 기즈버스라고 있습니다. 기즈버스가 제시한 직업 상담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뭐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도 봤고 직업 상담의 목적인데 학자가 주어졌어요. 학자가 주어지면 그 학자가 이야기한 것에 포커스 맞춰서 해야 되는데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1번과 2번을 잘 알아놓으시면 돼요. 3번과 4번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3번과 4번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 학자이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1번 들어갑니다. 생애 진로 발달, 생애 진로 발달에 관심을 두고 효과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업 상담을 할 때 생애 진로 발달에 초점을 두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 상담을 통해서 효과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지식, 그 다음에 기능, 이런 것들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기즈버스가 이야기한 바로 직업 상담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직업 선택, 의사결정 기술의 습득 등이 주요한 목적이고,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거, 직업에 대한 선택, 의사결정 기술의 습득, 이런 것이 목적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직업 상담 과정에는 진단,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 등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체킹한 이 내용이 다른 시험에서도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츠입니다. 크리츠는 포괄적 직업상담, 포괄적 직업상담의 학자이죠. 크리츠가 이야기한 것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기즈버스와 크리츠는 시험에 잘 등장하기 때문에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기관리 상담 모드, 자기관리 상담 모드에서 모드를 저는 양식이라는 말로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관리 상담이 모드는 필요 없고 그냥 자기관리 상담 이런 것들이 주요한 목적이다. 직업정보 탐색, 직업결정, 상담 만족에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직업정보적인 부분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상담에 대한 만족,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직업상담이다 라고 말한 사람.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분은 글이 많이 나오는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돼요. 크리바치와 마군입니다. 크리바치와 마군. 자, 세 번째 내용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들어갑니다. 직업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게 하고 자신을 사정하는 능력, 어세스먼트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종합적인 분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세스먼트는. 그래서 이 자신을 사정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바로 직업 상담이다. 그러니까 직업 상담이라는 것은
직업적인 정보를 스스로 탐색하고 직업정보 탐색, 자 그리고 자신을 어세스먼트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도 많이 거론되는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올라와 카네입니다. 마올라와 카네. 여러분 해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3번에 있는 1번, 2번은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1번, 2번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기즈버스도 잘 나오고 크리치도 잘 나오기 때문에 1번, 2번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3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상담 윤리강령입니다. 여기 해설에 보면 직업상담사 윤리강령을 넣어드렸어요. 상담 윤리강령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직업상담사로서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윤리강령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윤리강령을 통해서 우리는 내담자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겁니다. 내담자의 복리 증진이 바로 윤리강령이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리강령의 맨 위에 내용을 보시면 직업상담가는 직업과 관련된 인간 복지의 입장에서 내담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담자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도덕적 기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 도덕적 기대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이 바로 윤리적인 측면이거든요. 자, 윤리적인 측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존중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직으로서의 상담 기능을 뭐한다? 보장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문직마다 다 있는 게 윤리강령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윤리강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직으로서의 상담 기능을 보장하는 것 맞습니다. 상담자 자신의 사생활과 인격 보호. 우리가 이제 좀 정리해 놓을 것은 뭐냐면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도 있지만 여기 있는 상담 윤리강령에는 상담자 자신의 어떤 사생활, 그 다음에 인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의 보호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문가의 사생활이나 전문가의 인격 보호, 그 다음에 내담자도 마찬가지, 내담자에 해당되는 것도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직무 수행 중에 갈등이 있어요. 윤리적인 딜레마라고 하죠. 윤리적인 딜레마라고 합니다. 윤리적인 딜레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윤리강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5가지가 세팅됐는데 이 5가지 모두 다 상담 윤리강령의 역할,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개인주의 상담 이론이라고 하죠. 또는 개인주의 심리학 학자이기 때문에 개인 상담 이론이라고도 해요.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은 무엇일까요? 내담자의 잘못된 가치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게 힌트죠? 그러면 행동주의 상담이 되겠습니다. 행동주의 상담.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상담자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며 내담자가 상담을 주도적으로 이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상담 이론에 해당될 것이냐 그걸 골라내면 조력자 역할을 상담자가 하고 그 다음에 내담자가 상담을 주도한다. 내담자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 말씀드리죠. 해설에도 있지만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있어요. 상담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게슈탈트 상담입니다. 형태주의 상담이라고 하죠. 게슈탈트 상담은 상담자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진행한다는 것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상담 과정은 사건의 객관성보다는,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게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 중자입니다.
중시한다. 원고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중시한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자,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 이 아들러는 현실에 대한 주관적 지각,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현실에 대한 주관적 지각 개념이에요. 칼 로저스의 현상학적인 관점을 받아들여서요, 어떤 현실이 있으면 그 현실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강조했던 학자가 바로 아들러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 환경에서 나타난 사건의 객관성보다는 그 현실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보다는 개인적인 열등감 극복의 궁극적 목표를 삼는다?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아들러의 개념 중에 이게 있잖아요.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관심이 있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이 목표는 우월성 추구예요. 목표는 우월성 추구라고 해야죠. 개인의 열등감 극복이 아니라 우월성 추구가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4번을 맞게 고칠게요. 내담자의 사회적 관심 향상과 그 다음에 우월성 추구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